AS-21 보병 전투차 레드백은 한화 디펜스에서 K-21 보병 전투차를 기반으로 개발한 차량으로 호주 육군의 미래형 궤도 장갑차 획득 사업에서 독일 라인메탈사의 링스 KF-41과 함께 최종 후보로 선정된 상태입니다. 경쟁작인 링스 KF-41의 장점은 이미 페이즈 2에서 선정된 복서 장갑차와 포탑을 공유함으로써 군수체계를 단일화하고 부품 비용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며 복서 장갑차의 대부분을 이미 호주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기 때문에 복서의 생산 기지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도 꼽히고 있습니다. AS-21의 장점은 새로운 포탑의 설계와 제작에 호주 현지 업체가 참여했다는 점과 고무 궤도와 유기압 현수 장치가 주는 좋은 승차감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AS-21이 선정될 경우 호주 현지 질롱의 생산 기지를 만들 예정인데 최근 호주의 차기 자주포 사업으로 같은 회사의 K9 자주포가 선정됐기에 생산 기지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포탑은 현지 협력사인 EOS가 개발한 T2000 포탑을 사용합니다. 주포로 부시마스터 MK44 4S 30mm 포를 사용하며 이후에 35mm 또는 50mm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포 이외에도 7.62mm 동축기관총과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도 탑재합니다. 이스라엘 라파엘사에서 개발한 스파이크 LR2 대전차 미사일로 지상에서는 최대 5.5km이며 헬기에서 발사 시에는 최대 10km의 사거리를 자랑합니다. 템덤 히트 탄두를 장착하는 경우 장갑 관통력을 30% 증가시켰으며 비냉각식 적외선 센서와 인공지능 표적 추적기를 통해 명중률을 한층 높였다고 합니다. 한화그룹은 매우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핵심 사업 중 하나를 꼽자면 방위산업을 꼽을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산업이자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독특한 산업 분야인데요. 방위산업, 흔히 방산이라고 하면 비리가 먼저 떠오르는 게 슬픈 현실이지만 이는 사실 오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방위산업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수출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요. 한화 디펜스의 AS-21 속칭 레드백 궤도형 장갑차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화 디펜스는 K9 자주 곡사포를 비롯해 화력, 기동, 대공, 무인화 체계의 다양한 라인업을 갖춘 방산업체입니다. 한화 디펜스에서는 K-21 보병 전투 장갑차 자체를 기반으로 방호력과 화력 성능 등을 높인 레드백을 개발해 호주 미래형 궤도 장갑차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호주 미래형 궤도 장갑차 획득 사업은 단계별로 진행되는 장갑차 도입 사업인데요. 전투형 장갑차 400여 대에 이르는 큰 규모를 갖춘 사업으로 오는 2022년 하반기 최종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화 레드백은 최종 후보에 선정되며 전 세계 방산업계를 놀라게 했죠. 레드백이라는 이름부터 호주를 대상으로 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데요. 레드백이라는 이름은 호주에 서식하는 붉은 베가부 거미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붉은 베가부 거미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독을 가진 거미라고 알려졌다고 하니 한화 디펜스가 왜 이름을 레드백이라고 지었는지 짐작해볼 만합니다. 한화 레드백의 뛰어난 기술. 한화 레드백은 개발이 모두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일의 링스와 함께 최종 후보 장비로 선정됐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는 호주 방위사업청에서 요청한 670여 가지의 요구 조건을 분석한 후 이제 맞춰 개발을 진행한 덕분이라고 하네요. 한화 레드백에는 파워팩 솔루션과 함께 30mm 포탑, 대전차 미사일과 같은 무장을 탑재했으며 360도 전방향을 감시할 수 있는 아이언 비전,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파워팩 솔루션은 차량에 들어가는 엔진과 변속기, 그리고 이를 식히는 냉각 장치를 늘 하나의 모듈로 묶어 파워팩으로 만든 기술을 뜻하는데요. 차량 엔진의 중추를 모듈화해 유사시 빠르게 교체할 수 있어 기동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언 비전은 전차 외부의 카메라 영상을 승무원 눈앞에 스크린에 보내는 기술을 뜻하는데요. 승무원이 차량 밖으로 고개를 내밀지 않아도 차 안에서 외부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장갑차 외부에 여러 대의 카메라를 탑재해 360도 전방향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 시스템은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기술로 차량을 위협하는 요소를 감지해 사전에 요격해 차단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이를테면 대전차 무기 등이 발사됐을 때 레드백 장갑에 닿기 전 요격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죠. AS-21 레드백 보병 전투 차량. 2013년에 한국 지상군은 한화 방위 시스템이 제조한 최초의 K-21 보병 전투 차량을 대량으로 받았다. 얼마 전 이 BMP는 AS-21 레드백이라는 새로운 모델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버전의 캐터필러 장갑차는 호주 군대를 대상으로 하며 랜드 403단계 경쟁에 참여하며 AS-21의 입찰에서 이길 수 있고 호주의 무기고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호주의 전동 보병은 여전히 미국산 M113AS4 장갑차와 지역 현대화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도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구식이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합니다. 적합한 샘플을 찾는 것은 랜드 403단계 프로그램의 일부로 수행되며 더 큰 랜드 400의 다음 단계입니다. 최근까지 4명이 참가자 가입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9월 16일 단 2명만이 최종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12개월 동안 그들은 실험 장비를 만들어 시험에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2021년 말까지 프로토타입은 테스트를 통과한 후 호주의 군사 및 정치 지도부가 결론을 내리고 가장 성공적인 모델을 선택할 것입니다. 현재 계획은 총 150억 호주 달러의 450개의 보병 전투 차량 구매를 포함합니다. 장비 생산은 20대 중반에 시작되며 몇 년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입찰위원회의 최근 결정에 따르면 수입된 장비의 2가지 모델만 프로그램에 남아 있습니다. 독일 BMP 링메톨 KEF-41, 링크스와 해너 디펜스 시스템즈의 한국 AS-21 레드백입니다. 앞으로의 실현에서는 계약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독일 회사 참가자는 완성된 장갑차 모델을 대회에 제출했습니다. 한국 산업은 고객에게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직렬 모델의 심층 현대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 군대에서 이미 사용된 BMP K-21의 설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재설계된 K-21은 AS-21이라는 명칭을 받았으며 위협적인 레드백 이름은 오스트레일리언 위도우입니다. AS-21 프로젝트는 작년 9월 초 랜즈 2018 전시회에서 처음 발표되었으며 공식적으로 새로운 경쟁에 참여했습니다. 그 이후 한화 디펜스 시스템은 다양한 데이터와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발표해왔습니다. 하이 본격적인 프로토타입이 아직 없습니다. 호주 군대의 새로운 명령에 따라 앞으로 몇 달 안에 나타날 것입니다. AS-21은 기본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유지합니다. 볼륨 부대 고객의 엄격한 배치와 함께 전면 엔진 레이아웃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예약 유형 및 특성은 호출되지 않습니다. 탄도 및 광산 보호의 현대적 요구사항을 준수한다고 언급됩니다. 분명히 몸 자체의 갑옷은 패치 요소로 보완됩니다. 장갑차에 제시된 이미지에는 2종류의 연기 수류탄 발사기가 있습니다. 또한 탑에는 이스라엘 철제 주먹과 같은 능동보호 단지의 레이더와 발사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AS-21, BMP는 모든 방향에서 다양한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장비의 이동성은 약 750마력의 엔진으로 보장됩니다. 주행 성능과 이동성 측면에서 AS-21과 K-21은 비슷해야 합니다. 고객의 요청에 따라 레드백 BMP에는 발사 제어 시스템뿐만 아니라 배럴 및 미사일 무기 세트가 장착된 이중 포탑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AS-21의 주무기는 30mm 또는 40mm 자동총으로 일반 구경 기관총과 쌍을 이룹니다. 타워 지붕에는 12.7mm 기관총과 대전차 미사일 발사기가 장착된 원격 제어 전투 모듈을 장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유형의 무기 사용을 보장하는 현대식 조준 시스템과 사격 통제 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항공통신 시스템은
보병 전투 차량을 전체 명령 및 제어 구조에 통합합니다. BMP EJ-21의 승무원은 3명으로 구성됩니다. 병실에는 전투기를 위한 8개의 좌석이 있습니다. 탑승 및 하차는 예비 도가 있는 후미 경사로를 통해 수행해야 합니다. 예상 전투 중량은 42톤이며 순항 범위는 520km로 65km, H 이상으로 가속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동력을 가진 엔진으로 인해 다른 이동성 매개 변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베이스 K-21이 플로팅 중입니다. 그녀의 호주 버전은 이러한 특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AS-21 레드백 프로젝트는 기본 K-21의 기본 조항과 결정을 유지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기술적 진보와 호주 군대의 고객의 소망과 관련된 특징이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첫 프리젠테이션에서 호주 과부는 새로운 BAMP와 다른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기타 장비의 건설을 위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날 호주군은 랜드 403 단계 결선 진출자를 선택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국가에서 개발한 BAMP EJ-21 및 KF-41이었습니다. 이제 개발자는 실험 기법을 제시하고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정확히 1년이 걸립니다. 독일의 경쟁업체와 달리 한국의 한화 디펜스 시스템은 아직 완성된 장갑차의 프로토타입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이를 완성해야 한다. 그러나 축적된 경험을 통해 필요한 시간에 그러한 작업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두 대의 장갑차를 실제로 비교하면 내년 가을에 시작될 것이며 결과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보병 전투 차량 2대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모두 있는 것은 아니며 정보가 부족하여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고객은 자신의 위치를 지정하지 않으며 선호하는 것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무기의 설계, 건축 및 구성의 일반적인 특징의 관점에서 랜드 403 단계 경연 대회의 두 참가자는 가능한 유사합니다. 또한 현재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된 전형적인 현대식 보병 전투 차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개별 기술 솔루션과 사용된 장치 목록에만 있습니다. 특성과 기능은 가능한 한 가깝습니다. 제공되는 두 머신 모두 다른 기술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개발자는 하나 이상의 무기 또는 장비를 설치하여 BMP 셰시를 재구성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KF-41 링커스 프로젝트는 운송 장갑차 제품군을 대표합니다. K-21AS-21을 개발하는 동안 한국 엔지니어들은 대구 포병 시스템을 포함한 다양한 장비의 설치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다양성 중에서 호주는 지금까지 보병 전투 차량만을 원합니다. 레드백 보병 전투 차량의 심각한 잠재력에 대한 힌트는 랜드 403 단계 프로그램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프로젝트는 입찰위원회에 실제로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현재 단계에서도 경쟁자를 능가할 것입니다. 미래의 BAMP 한화 디펜스 시스템즈의 새로운 프로젝트는 랜드 403 단계 경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지만 독일 경쟁자보다 열등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계약은 총 100억 달러가 넘는 450대의 장갑차를 제공할 것이며 참가자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린메톨과 해노는 현재 경쟁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탈출 경로가 있음을 주목할 만합니다. 보병 전투 차량 KF-41, 링커스 및 AS-21은 모든 현대적인 아이디어를 준수하며 호주에만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링커스 보병 전투 차량을 통해 4명이 해외 고객과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곧 한국의 AS-21 레드백은 국제 시장에 완전히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주문은 원하는 호주보다 훨씬 적습니다. 다음 12개월 동안 독일과 한국 산업은 필요한 프로토타입을 조립하는 데 소비할 것입니다. 경쟁의 결과는 불분명하며 2021년까지 기계들은 호주에서 테스트될 것이며 2022년의 위원회는 프로그램의 승자를 결정할 것입니다.